와장찬!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급 한우 식당의 고요함을 찢어발겼다. 바닥으로 흩어지는 유리 조각들은 식당 안의 불안한 공기를 대변하듯 번들거렸다. 중앙 테이블, 술에 취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중년 남성이 거칠게 일어섰다. 그는 제23보병사단 부사단장 최민석 대령이었다. 말끔한 정복 차림이었지만 지금 그의 행색은 시정잡배와 다를 바 없었다. 그는 주눅든 부하들을 노려보며 비릿한 조소를 날렸다. 뭐? 신임 사단장이 계집이라? 그의 고함에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쏠렸다가 그의 살기등등한 눈빛을 피해 황급히 흩어졌다. 아부하는데 이골이 난 부하 장교들은 빈잔에 급히 술을 채우며 끓어오르는 상관의 화를 잠재우려 애썼다. 옆자리의 중령이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최민석에게 속삭였다. 부사단장님, 소문이 그렇습니다. 사령부에서 내려온다는데 나이도 아주 젊답니다. 빼기 좋거나 뭐 몸รู비라도 해서 올라온 낙하산 아니겠습니까? 최민석은 착한 웃음을 터뜨리며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기가 차는군. 이 사단은 강철 같은 사내들이 구르는 곳이야. 계집들이 치마폭 휘날리며 소꿉놀이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다. 내 자리를 그따위에게 뺏기다니. 그때였다. 고기 접시를 들고 오던 어린 여종업원이 최민석의 의자 다리에 걸려 비틀거렸다. 찰나의 순간 붉은 양념 소스가 그의 정복 소매 끝에 튀었다. 여종업원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다. 눈가를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최민석의 손바닥이 여종업원의 뺨을 무자비하게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여종업원이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그녀는 부어오른 뺨을 감싸주며 공포에 질린 눈물을 흘렸다. 감히 내 군복에 오물을 묻혀? 내가 누군지 알아? 최민석은 웅크린 여종업원을 향해 육중한 군화발을 들어올렸다. 그의 부하들은 말리기는커녕 낄낄거리며 이 잔혹한 쇼를 즐기고 있었다. 군화가 여종업원의 몸에 닿으려는 찰나 식당 문이 열리며 맑은 풍경 소리가 울렸다. 소란스러운 욕설 사이로 이질적인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다.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작은 체구의 여자가 서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를 질끈 묶은 그녀는 장복이라도 나온 평범한 주부처럼 보였다. 거구의 군인들 사이에서 그녀는 지극히 약해 보였으나 그녀의 검은 눈동자만은 깊고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주저함도 두려움도 없이 그녀가 다가왔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가벼운 걸음이었지만 묘한 압박감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최민석과 쓰러진 여종업원 사이를 가로막고 단단히 섰다. 그만하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낮고 차가운 음성에 최민석의 발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이 건방진 방해꾼을 노려보았다. 뭐야, 웬 아줌마가 영웅놀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최민석이 비틀거리며 다가와 역겨운 술 냄새를 풍겼다. 이봐요 아줌마, 여긴 시장통이 아니야.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당장 꺼져. 여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연하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민간인 폭행에 공공장소 주치 소란이라. 대령님, 지금 입고 계신 그 군복이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그 말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모욕감에 얼굴이 일그러진 최민석이 그녀의 코트 멱살을 거칠게 움켜주었다. 네 년이 감히 날 가르치려 들어? 난 이 구역의 부사단장이야. 내가 곧 법이다. 맛을 좀 봐야 정신을 차리겠나? 부하들이 낄낄대며 그들을 애워쌌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무력하게 잡힌 듯한 여자의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지고 그녀의 눈빛이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서늘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제23보병사단 연병장. 숙주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은 최민석 대령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단상 위를 서성거렸다. 예정된 신임 사단장 취임식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정작 주인공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연병장의 도열한 병사들은 흐트러진 자세로 웅성거리고 있었고 장교들은 최민석의 눈치를 보느라 바빴다.
젠장, 이 여자가 화장이라도 고치느라 늦는 거야? 군기가 빠져도 유분수지? 최민석이 바닥에 침을 뱉으며 투덜거렸다. 주변의 신복장교들이 킥킥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말입니다. 역시 여자는 지휘관 감이 아니라니까요. 그때 위병소 쪽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들어오지 않고 정문 밖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복을 입은 장군이 아니었다. 단정한 회색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어젯밤 식당에서 본 그 여자, 이소진이었다. 그녀는 위병소 근무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뒤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다. 화려한 취임식 준비와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시선은 부대 곳곳에 방치된 녹슨 장비들과 그늘에 숨어 담배를 피우는 병사들을 향하고 있었다. 저건 또 뭐야? 최민석이 미간을 찌푸리며 단상을 내려왔다. 어젯밤에 필름이 끊겨 그녀가 그 식당 아줌마인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외부인이, 그것도 젊은 여자가 감히 자신의 구역을 휘젓고 다니는 꼴이 못마땅했다. 최민석이 거들먹거리는 걸음으로 소진의 앞을 막아섰다. 이봐요 아가씨,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어와.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이야. 소진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최민석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어젯밤보다 더 차분하고 깊었다. 국방부 감찰실에서 나왔습니다. 신임 사단장님 부임 전에 부대 현황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있어서요.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가짜 신분증, 군무원 이소진 명찰을 내밀었다. 감찰? 최민석이 코웃음을 쳤다. 그는 신분증을 낚아채듯 가져가 훑어보더니 바닥에 툭 던져버렸다. 야, 국방부가 할 일이 그렇게 없냐? 사단장 취임식 날에 감찰 나부랭이를 보내? 그것도 여자 혼자? 그는 소진에게 한 발짝 더 다가와 위협적으로 내려다보았다. 그의 몸에서 아직 덜 깬 술 냄새가 진동했다. 잘 들어. 여긴 군대야. 펜대 굴리는 너희 같은 책상 물림들이 알짱거릴 곳이 아니라고. 특히 너처럼 곱상하게 생긴 여자는 말이야. 소진은 바닥에 떨어진 신분증을 줍지 않았다. 대신 담담한 어조로 물었다. 부대 시설 관리가 엉망이군요. 병사들의 군기 상태도 심각하고요. 이게 부사단장님이 자랑하시던 강철부대의 실체입니까? 그 말에 최민석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정곡을 찔린 자의 분노였다. 그는 소진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밀쳤다. 이봐, 주제넘게 굴지 마. 여기선 말이야, 규정집 따위보다 주먹이 법이야. 내 말이고 법이고 내 기분이 곧 군율이라고. 억울하면 너도 별 달고 오든가. 그는 뒤에 서 있던 헌병들의 손짓으로 불렀다. 야, 이 여자 당장 끌어내. 재수없게 행사가 꼬이려고 하잖아. 헌병들이 머뭇거리며 다가와 소진의 팔을 잡으려 했다. 소진은 헌병들의 손을 가볍게 뿌리치며 스스로 물러섰다. 그녀는 온매무새를 다듬으며 최민석을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주먹이 법이라. 잘 알겠습니다. 그 말 꼭 기억해두죠. 소진은 뒤돌아 걸어나갔다. 등 뒤에서 최민석과 부하들이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런 계집애들이 설치는 꼴이라니. 새로 온다는 사단장도 안 봐도 비디오구만. 멀어지는 소진의 등 뒤로 모욕적인 언사들이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하지만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래, 실컷 웃어둬라.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정지 버튼을 눌렀다. 사냥을 위한 밑밥은 충분히 뿌려졌다. 사단장 집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 창밖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이 공간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비추고 있었다. 이소진은 천천히 걸어 들어가 가죽 의자에 몸을 묻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제23 보병사단장 소장 이소진.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는 것은 이 화려한 계급장이 아니었다. 그녀의 기억은 10년 전
아프가니스탄의 황량한 사막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그녀에게는 이름도 계급도 없었다. 오직 코드명 백사.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임무만을 수행하는 극비팀의 리더였다. 장 60cm가 조금 넘는 작은 체구. 그것은 그녀의 가장 큰 무기였다. 적들은 그녀를 어린 소녀로 착각했고 그 방심의 대가는 언제나 죽음이었다. 테러리스트 본거지에 단신으로 침투해 수뇌부 전원을 암살하고 요유히 빠져나오던 그날 밤, 그녀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후. 소진은 짧은 한숨을 내쉬며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낡고해진 검은색 베레모와 손잡이가 다른 대검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그녀의 진짜 정체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물건들이었다. 똑똑. 정적을 깨는 노크 소리와 함께 집무실 문이 열렸다. 단단한 체구의 남자가 들어와 절도 있게 경례를 올렸다. 소진의 전속 보관이자 707 시절부터 그녀를 그림자처럼 보좌해온 한태주 소령이었다. 사단장님, 괜찮으십니까? 낮에 그 자가 무례를 범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한 소령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억눌려 있었다. 자신의 상관이자 존경하는 영웅이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을 참기 힘든 듯했다. 소진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저었다. 신경 쓸 것 없어. 짖는 개를 일일이 상대하면 내 입만 아프지. 그보다 가져오라고 한 건?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다. 한 소령은 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 겉면에는 X파일, 최민성 및 추종 세력 비리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놈들이 지난 3년간 저지른 짓들입니다. 상상 그 이상이더군요. 한 소령이 이를 갈며 말했다. 소진은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장병들의 식재료 납품업체와 결탁해 썩은 고기를 납품받고 차액을 챙긴 내역, 군용 유류를 빼돌려 민간업자에게 팔아먹은 증거, 심지어 신병들의 보급품까지 가로챈 정황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소진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갔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병사들의 피와 살을 뜯어먹는 기생충 같은 짓이었다. 병사들에게는 곰팡이 핀 빵을 먹이고 자신들은 한우의 양주 파티라. 소진이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에는 폭발 직전에 살기가 서려 있었다. 헌병대에 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군 검찰에 이첩할까요? 이 정도 증거면 옷 벗기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한소련이 물었다. 소진은 서류를 탁 덮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무 쉬워. 법대로 처리하면 기껏해야 불명예제대나 집행유예로 끝나겠지. 놈들은 뼛속까지 썩었어.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놈들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멀리 연병장의 가로등 불빛 아래 최민석의 패거리들이 몰려다니며 낄낄대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최민석이 그랬지. 이곳은 주먹이 법이라고. 소진이 차갑게 웃었다. 그렇다면 그 법을 따라줘야지. 놈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힘과 폭력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야. 그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 속에 대검을 집어들었다. 칼날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다. 내일 전술훈련이 있다고 했나? 네, 그렇습니다. 부사단장 주관하에 특공무술시범과 대항군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군. 소진은 대검을 칼집에 꽂아 넣으며 명령했다. 준비해. 내일은 감찰관이 아니라 진짜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날이 될 테니까.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맹수처럼 빛났다. 사냥 준비는 끝났다. 이제 사냥감이 제발로 덫에 걸려들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자결하는 오후의 태양이 연병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훈련장 한가운데서는 거친 숨소리와 타격음 그리고 비명이 뒤섞여 들려왔다.
연단 위 그늘막 아래에는 최민석과 그의 측근들이 팔짱을 낀 채 이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시원한 아이스 커피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잔혹한 유희를 즐기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야, 거기 삼소대장, 주먹에 힘이 하나도 없잖아. 밥 안 먹었어? 최민석이 확성기를 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연병장 중앙에는 매트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서는 소위 전술격투 훈련이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훈련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구타에 가까웠다. 한쪽은 최민석이 아끼는 특수부대 출신의 거구들로 이루어진 친위대였고 다른 한쪽은 갓 전입 온 신병들이거나 최민석의 눈밖에 난 병사들이었다. 보호구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신병 하나가 거구의 상병에게 배를 걷어차여 바닥을 뒹굴었다. 흑투성이가 된 신병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헛구역질을 해댔지만 상대방은 멈추지 않고 군홧발로 신병의 등을 짓밟았다. 일어나, 엄살 부리지 말고 일어나란 말이야. 가해병사가 비웃으며 소리쳤다. 이것은 명백히 최민석의 짓이었다. 자신에게 절대 복종하는 살인 기계들을 과시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부대를 장악하려는 저열한 수작이었다. 그때 흙먼지를 뚫고 누군가가 매트 쪽으로 다가왔다. 훈련을 참관하러 온 이소진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활동하기 편한 전술바지에 셔츠 차림이었지만 계급장은 달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미간이 참혹한 광경을 보며 좁혀졌다. 소진은 쓰러진 신병을 밟으려던 상병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만, 멈추십시오. 상병이 멈칫하며 연단 쪽을 쳐다보았다. 최민석이 인상을 구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또 너야? 감찰인지 뭔지 하는 아가씨, 왜 자꾸 남의 훈련에 끼어들어? 최민석이 뚜벅뚜벅 걸어내려와 소진 앞에 섰다. 그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다. 이건 실전 무술 훈련이야. 너 같은 책상 물림들이 알 턱이 없지. 전쟁터에서 적이 봐주면서 때릴 것 같나? 소진은 물러서지 않고 최민석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폭행이자 가혹행입니다. 실전 무술은 적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지 전우를 짓밟아 화풀이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녀의 단호한 지적에 최민석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주변의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감히 미친 개 최민석에게 정면으로 대드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전우? 화풀이? 최민석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더니 험악한 얼굴로 소진에게 다가갔다. 입만 살았군. 네가 전쟁에 대해 뭘 알아. 총소리만 들어도 오줌 지를 것 같은 계집애가 어디서 훈계질이야. 최민석이 소진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쿡 찔렀다. 소진은 그의 손가락을 쳐내지 않았지만 눈빛은 더욱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군인의 강함은 약자를 보호할 때 나오는 법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병사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신뢰? 하하, 웃기고 있네. 최민석은 바닥에 굴러다니던 격투용 글러브 한 짝을 발로 툭 차서 소진의 발치로 보냈다. 그렇게 잘 알면 네가 직접 보여주던가. 최민석의 도발에 연병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말로만 떠들지 말고 네가 말하는 그 진정한 무술이 뭔지 몸으로 증명해보라고. 만약 내 부하를 1분이라도 버텨낸다면 네 말 인정해주지. 못하겠으면 당장 짐 싸서 꺼져. 그것은 명백한 함정이자 조롱이었다. 덩치가 산만한 특수부대원을 상대로 왜소한 여다가 이길 리 만무했다. 최민석은 그녀가 겁을 먹고 도망치거나 링 위에 올라와서 처참하게 망신당하는 꼴을 보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소진은 발치에 놓인 글러브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민석을 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뭐? 소진은 바닥에 글러브를 줍지 않았다. 대신 셔츠 소매를 천천히 걷어올리며 매트 위로 한 발짝 올라섰다. 좋습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죠. 진짜 실전이 무엇인지. 연병장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최민석의 눈짓을 받은 거구의 특전보사관 박 상사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소진을 향해 돌진했다. 그는 단순한 제압이 아니라 아예 소진을 묵사발로 만들 작정으로 덤겨들었다. 모두가 소진이 끔찍하게 나뒹굴 것이라 예상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소진은 피하지 않았다. 박 상사의 주먹이 그녀의 얼굴에 닿기 직전 그녀의 몸이 유령처럼 왼쪽으로 살짝 틀어졌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대한 덩치가 허공을 갈랐다. 소진이 돌진해오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 가볍게 다리를 걸고 팔을 낚아챈 것이다. 박 상사는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매트 위로 처박혔다. 흙먼지가 풀썩 일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연병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병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최민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완벽하고 깔끔한 기술이었다. 그만! 최민석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소리쳤다. 박 상사가 얼굴이 시뻘개져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최민석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여기서 더 진행했다가 자신의 부하가 또다시 당하기라도 하면 체면이 말이 아닐 터였다. 제법이군. 호신술 정도는 배웠나 봐. 최민석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박수를 쳤다. 하지만 운이 좋았어. 실전은 도장놀이와는 다르지. 뭐 배짱 하나는 인정해주지.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소진에게 다가갔다. 좋아 감찰관, 신고식은 이쯤 하지. 진짜 평가는 오늘 밤에 하겠어. 우리 사단의 전통인 지휘관 환영회에 초대하지. 설마 도망치진 않겠지? 그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소진은 그의 눈 속에 숨겨진 음흉한 의도를 읽어냈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영광이군요. 장소는 어딥니까? 그날 밤 4단 영해에 위치한 은밀한 고급 바 벙커. 이곳은 최민석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뇌물을 받고 밀실회담을 나누는 그들만의 아지트였다. 지하 VIP 로마는 이미 자욱한 담배 연기와 값비싼 양주 냄새로 가득했다. 최민석과 주요 참모들은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낄낄거리고 있었다. 테이블 구석에는 소형 카메라가 교묘하게 숨겨져 입구를 비추고 있었다. 약은 탔나? 최민석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옆에 있던 중령이 붉은색 와인병을 흔들어 보이며 음흉하게 웃었다. 물론입니다. 한 잔만 마셔도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그때 영상을 찍어두면 이 여자가 국방부 장관 딸이라도 꼼짝 못할 겁니다. 건방진년, 감히 내 부대에서 뻣뻣하게 굴어? 오늘 밤 아주 바닥을 기게 만들어주지. 최민석이 잔인하게 중얼거렸다. 그들은 소진을 철저히 망가뜨려 노예처럼 부릴 생각에 들떠 있었다. 그때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울렸다. 소진이 들어왔다. 낮의 수수한 차림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짙은 남색의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하지 않지만 몸의 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드레스는 그녀의 고혹적인 매력을 극대화했다. 머리는 단정하게 풀어내렸고 손에는 작은 클러치백 하나만 들려 있었다. 방 안의 사내들이 순간 숨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먹잇감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셈이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먹잇감의 그것이 아니었다. 소진은 방 안을 둘러보며 숨겨진 카메라와 탁자 위에 수상한 와인병을 단번에 간파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사단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최민석은 침을 꿀꺽 삼키며 손짓했다. 어서 오게. 자, 여기 앉지. 이 밤은 기니까. 덫은 놓였고 사냥감이 들어왔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덫에 걸린 것이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지하 벙커의 공기는 끈적하고 탁했다. 이소진은 가죽 소파 한가운데에 고든 자세로 앉았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최민석이 다리를 꼬고 앉아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고 있었고 그 주변을 둘러싼 장교들은
굶주린 하이에나 떼처럼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자, 받게. 귀한 손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최고급 빈티지야. 최민석이 붉은 와인이 찰랑거리는 잔을 소진의 앞으로 밀었다. 와인잔 속의 액체는 조명 아래서 검붉게 빛났다. 소진은 잔을 집어드는 대신 차가운 눈으로 최민석을 응시했다. 그녀는 그 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술은 됐습니다. 본론부터 말씀하시죠. 소진의 단호한 거절에 방 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최민석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우고 본색을 드러냈다. 거참 깐깐하게 구는군. 감찰관 양반, 우리가 우습게 보이나? 주는 술을 마다하다니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잖아. 그는 시가를 입에 물고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연기가 소진의 얼굴로 향했다. 솔직히 말해봐. 국방부에서 뭘 캐오라고 시켰나? 아니면 너도 새로 온다는 그 계집 사단장 라인인가? 최민석이 비웃음을 터뜨리며 말을 잃었다. 소문 들었어. 신임 사단장은 계집이라. 기가 막혀서 원. 전쟁터가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아나. 여자들이 설칠 곳이 아니란 말이다. 너처럼 말이야. 주변의 장교들이 킬킬대며 맞장구를 쳤다. 맞습니다, 부사단장님. 여자는 그저 남자들 사기 진작이나 시켜주면 그만 아닙니까? 소진의 눈동자에 서늘한 불꽃이 일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들이 군인이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군요. 횡령, 민간인 폭행, 성희롱. 당신들의 그 썩어 빠진 머릿속에는 국가와 국민은 없고 오직 탐욕만 가득하군요. 그녀의 말은 정확히 폐부를 찔렀다. 최민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다. 이 미친년이 돌았나? 촤악! 최민석이 들고 있던 와인잔의 내용물을 소진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었다. 붉은 와인이 그녀의 하얀 얼굴과 목을 타고 흘러내려 드레스를 붉게 물들였다. 알코올 냄새와 양냄새가 진동했다. 야, 어머나! 소진이 비명을 지르며 당황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단지 눈을 감고 얼굴에 흐르는 와인을 손등으로 천천히 닦아낼 뿐이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기괴하고 공포스러웠다. 감히 내 앞에서 훈계질을 해? 네가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최민석이 손짓하자 문가에 서 있던 덩치 큰 부하가 육중한 철문을 철컥 잠갔다. 밀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여긴 내 왕국이야. 쥐도 새도 모르게 널 처리하고 사고사로 위장하는 건 일도 아니지. 최민석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면 소진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일단 그 잘난 입부터 다물게 해주지. 그리고 네가 기어다니며 살려달라고 비는 꼴을 카메라에 아주 예쁘게 담아줄게. 장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소진을 포위했다. 그들은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들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와인을 닦아낸 소진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 눈빛은 공포에 질린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눈앞에 둔 최상위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소진이 나직하게 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차갑게 중얼거렸다. 왕국이라. 그래, 오늘이 그 왕국의 제삿날이 되겠군. 이소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와인으로 얼룩진 드레스는 그녀의 품위를 조금도 훼손하지 못했다. 오히려 붉은 얼룩은 전장에 흩뿌려진 피처럼 보여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를 더욱 섬뜩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클러치백으로 손을 뻗었다. 최민석은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신고라도 하려는 줄 알고 비릿하게 웃었다. 전화해봐. 경찰서장이 내 고향 선배야. 누가 널 도와줄 것 같아? 쾅! 휴대폰이 아니었다. 묵직한 금소금이 대리석 테이블을 강타하며 룸 안의 소음을 일순간에 집어삼켰다.
소진이 테이블 위에 내리꽂은 물건을 보고 사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낡은 가죽 지갑과 녹슨 쇠붙이였다. 지갑이 펼쳐지며 금빛으로 번쩍이는 2개의 별이 드러났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계급장. 그리고 그 옆에는 맹수의 이빨 자국과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제707 특수임무단의 부대 마크가 꽂혀 있었다. 이게 뭐야? 최민석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술기운이 단번에 달아났다. 별 2개, 소장, 그리고 전설적인 특수부대 707. 머릿속의 회로가 정지하며 숨조차 쉬기 어려워졌다. 소진이 차갑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연약한 여자의 것이 아니었다. 수천 명의 병사를 호령하던 지휘관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내 이름을 물었었나? 나는 이소진. 오늘부로 자네들의 목숨줄을 쥐게 된 제23 보병사단장이다. 그녀는 테이블에 박힌 707 흉장을 손가락으로 톡 쳤다. 그리고 이건 자네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계집이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증명서지. 방 안은 무덤처럼 고요해졌다. 신임 사단장은 계집이라? 며 비웃던 그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존재가 단순한 감찰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 병기이자 직속 상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단장님? 한 중령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더듬거렸다. 저희는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최민석은 달랐다. 공포가 지나간 자리에 생존 본능에 입각한 광기가 차올랐다. 그는 깨달았다. 이 여자가 이 방을 살아서 나가는 순간 자신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파멸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의 눈에 살기가 돌았다. 어차피 저질러진 일, 증거를 없애는 편이 빨랐다. 그는 깨진 와인병 조각을 움켜쥐며 악을 썼다. 문마가 전현을 죽여? 그의 고함에 주저하던 부하들이 움찔했다. 뭐해? 여기서 저 여자가 나가면 우린 다 죽어. 사고사로 위장해서 묻어버리면 그만이야. 잡아! 최민석의 광기 어린 외침이 좁은 유만을 울렸다. 벼랑 끝에 몰린 쥐들은 고양이를 물기로 결심했다. 장교들과 덩치 큰 보디가드들이 흉기를 들고 소진을 향해 좁혀들었다. 소진은 그들을 보며 피식 웃었다. 그녀는 천천히 머리끈을 풀었다. 검은 머리카락이 찰랑거리며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래, 차라리 이게 낫군. 계급장 떼고 군법 대신. 그녀는 드레스 자락을 찢어 움직이기 편하게 만든 뒤 맨발로 바닥을 딛고 섰다. 전투태세였다. 쉬는 시간은 끝났다. 덤벼라. 죽여버려. 최민석의 비명에 가까운 고함과 함께 100kg이 넘는 거구의 보디가드가 소진을 향해 몸을 날렸다. 좁은 룸 안에 가득 채우는 위협적인 덩치가 소진을 깔아뭉개려 했다. 그것은 마치 성난 곰이 토끼를 덮치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그 토끼는 707 특임대 전설의 팀장이었다. 보디가드의 주먹이 소진의 머리를 강타하기 직전 그녀의 상체가 유령처럼 바닥으로 낮아졌다. 퍽! 둔탁한 타격음이 울린 것은 소진의 얼굴이 아니었다. 소진의 오른쪽 팔꿈치가 보디가드의 명치 깊숙이 박혔다. 크억! 보디가드가 숨을 들이키지도 못하고 눈을 까디집으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소진은 그 반동을 이용해 몸을 회전시키며 쓰러지는 거구의 턱을 무릎으로 올려쳤다. 단 2초, 전문 경호원이 거품을 물고 기절했다. 이를 지켜보던 장교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렸다. 하지만 이미 활시위는 당겨졌다. 다 같이 덤벼! 한 중령이 깨진 양주병을 휘두르며 달려들었고 나머지 셋도 제각기 흉기를 들고 소진을 애웠었다. 소진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스쳤다. 느려! 그녀는 달려오는 중령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아!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중령의 몸이 허공을 돌았다. 소진은 중령을 인간 방패로 삼아 뒤에서 날아오는 칼날을 막아냈다.
이어지는 그녀의 움직임은 싸움이라기보다 잔혹하고 정교한 춤사위 같았다. 그녀의 주먹과 발이 닿는 곳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이 터져나왔다. 우지끔! 단 한 번의 불필요한 동작도 없었다. 급소만을 골라 타격하는 살인기술, 크라브마가 CQC의 정수였다. 오만했던 장교들은 추풍낙엽처럼 바닥에 나뒹굴며 고통에 몸부림쳤다. 테이블이 뒤집히고 술병들이 박살나며 루마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제 서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최민석뿐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자신의 정예부하들이 1분도 안 되어 걸레짝이 되었다. 공포가 극에 달한 최민석은 괴성을 지르며 부러진 테이블 다리를 들고 소진에게 돌진했다. 최후의 발악이었다. 이 괴물 같은 년! 소진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날아오는 몽둥이를 맨손으로 받아냈다. 탁! 묵직한 나무가 그녀의 소나기에서 멈췄다. 최민석이 젖먹던 힘까지 다해 밀어붙였지만 소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최민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고작 이 정도인가? 네가 믿던 힘이라는 게? 소진은 몽둥이를 쥔 손에 힘을 주어 최민석을 끌어당긴 뒤 그대로 그의 명치를 정권으로 내질렀다. 쿠억! 최민석의 입에서 억눌린 비명과 함께 위액이 튀어나왔다. 고통으로 몸이 G자로 꺾인 최민석의 뒷덜미를 소진이 움켜쥐었다. 그녀는 가차없이 그의 얼굴을 대리석 테이블 위로 쳐박았다. 쾅! 유리 파편위로 최민석의 얼굴이 지시겨졌다. 그는 비명을 지를 힘도 없이 축 늘어졌다.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 대신 널브러진 남자들의 신음소리만이 낮게 깔렸다. 소진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53초. 그녀는 쓰러진 최민석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올려 싸늘하게 속삭였다. 실전이었다면 너희는 이미 시체다. 내 부대원이 아니어서 다행인 줄 알아라. 압도적인 무력, 완전한 제압, 사이다 같은 통쾌함이 루만을 가득 채웠다. 이소진은 쓰러진 최민석의 몸 위로 무심하게 발을 올렸다. 그녀는 손목시계의 측면 버튼을 길게 눌렀다. 시계에서 붉은 불빛이 깜빡거렸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지 않은 채 낮게 읊조렸다. 상황 종료. 진입하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잠겨있던 지하 벙커의 철문이 굉음과 함께 뜯겨나갔다. 쾅! 쾅! 섬광탄이 터지며 뿌연 연기가 룸 안으로 밀려들어왔다. 꼼짝마! 헌병대다. 전원 무기 버리고 바닥에 엎드려. 완전 무장한 헌병 특임대원들이 총구를 겨누며 들이닥쳤다. 그들은 즉각적인 제압 사격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방 안의 광경을 보고는 일제히 멈칫했다. 제압할 대상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닥에는 사단의 고위 장교들과 거구의 경호원들이 피떡이 된 채 신음하고 있었고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에 드레스를 입은 이소진만이 유일하게 서 있었다. 헌병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이내 소진을 알아보고 절도 있게 거수경례를 울렸다. 충성! 사단 헌병대장 중령 박철민 사단장님의 호출을 받고 출동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소진은 발을 치우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딱 맞춰왔네. 여기 있는 쓰레기들을 청소할 시간이야. 그녀는 바닥에 널브러진 최민석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부사단장 최민석 외 12명. 혐의는 상관 모독, 특수폭행, 군용물 횡령, 그리고 살인 미수다. 전원 긴급 체포해. 헌병들이 달려들어 신음하는 장교들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정신을 잃었던 최민석이 수갑의 차가운 감촉에 눈을 떴다. 그는 흐릿한 시야로 자신을 결박하는 헌병들을 보고 발악했다. 이건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난 부사단장이야!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최민석이 피 섞인 침을 튀기며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헌병의 단호한 제압이었다. 죄인은 입 다무십시오. 당신은 이제 군인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입니다. 박중령이 싸늘하게 일갈했다. 이 독한 년, 네가 무사할 것 같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끝까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추한 모습이었다. 소진은 그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였다. 그녀의 서늘한 눈동자가 최민석의 공포를 꿰뚫었다. 네, 뒤에 누가 있든 상관없어. 이제부터 내 부대에서 썩은 살은 내가 직접 도려낸다. 감옥에서 평생 콩밥이나 먹으며 반성해. 아, 밥이 맛없다고 취사병 때리지는 말고. 끌고 가. 소진의 호령에 헌병들이 최민석과 그 일당을 짐승처럼 끌고 나갔다. 벙커 밖으로 끌려 나오는 그들의 모습은 처참했다. 화려했던 계급장은 뜯겨나갔고 오만했던 얼굴은 피멍과 굴욕으로 얼룩져 있었다. 밖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달려온 병사들과 간부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었다. 그들은 평소 자신들을 괴롭히던 악마 같은 상관들이 줄줄이 굴비처럼 엮여나오는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거 부사단장 아니야? 꼴이 왜 저래? 세상에, 저 사람들을 다 사단장님이 혼자 처리했다고? 웅성거림은 곧 경악으로 그리고 환호에 가까운 탄성으로 바뀌었다. 그들 뒤로 이소진이 걸어 나왔다. 찢어진 드레스 가락이 바람에 날렸지만 그녀의 당당한 발걸음은 그 어떤 화려한 정복보다 위험 있어 보였다. 소진은 멈춰서서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겁에 질려있던 신병들, 부당한 대우에 분노를 삼키던 부사관들, 그리고 어제 식당에서 울고 있던 여종업원까지. 그들의 눈빛이 소진을 향해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구원자를 바라보는 벅찬 희망이었다. 소진은 헌병대장에게 짧게 지시했다. 내일 아침 전 장병 비상소집이다. 이 사단이 새로 태어나는 날이 될 테니까. 밤하늘에 가르는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병사들의 가슴 속에는 난생 처음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길고 긴 어둠이 걷히고 진짜 정의가 찾아온 것이다. 한 달 후 제23 보병사단. 이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소진 소장이 있었다. 그녀는 지휘관이라는 이유로 뒷짐지고 서 있지 않았다. 완전 군장 10km 구보의 선두에는 늘 그녀가 있었다. 사단장님, 정말 지치지도 않으십니까? 젊은 병사들이 혀를 내두르며 그녀를 쫓았다. 땀범벅이 된 병사들과 달리 소진의 호흡은 여전히 고르고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뒤처지는 병사에게 다가가 군장을 툭 치며 격려했다. 힘은 입으로 쓰는 게 아니라 다리로 쓰는 거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의 길을 뚫는다. 그녀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지난 한 달간 사단은 환골탈태했다. 최민석과 그 일당이 횡령했던 예산은 고스란히 병사들의 식탁과 보급품으로 돌아갔다. 곰팡이 핀빵 대신 신선한 고기가 나왔고 낡은 생활관은 보수되었다. 무엇보다 사라진 것은 폭력이라는 이름의 악습이었다. 오후 일과 시간 소진은 사단장실 창가에서 연병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들어온 사람은 지난번 훈련장에서 구타당하던 그 신병이었다. 이제는 제법 군인태가 나는 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사단장님, 이거 저희 어머니께서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장님 덕분에 아들이 군대에서 사람 대접받고 산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상자 안에는 투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떡과 편지가 들어있었다. 소진은 떡 하나를 집어들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훈장보다 더 값진 승리의 전리품이었다. 어머니께 잘 먹겠다고 전해드려. 그리고 너도 강한 군인이 되어라. 누군가를 괴롭히는 힘이 아니라 지키는 힘을 가진 군인 말이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충성! 신병은 우렁차게 격려하고 나갔다. 소진은 편지를 책상 한편에 소중히 놓아두었다. 뉴스에서는 최민석과 부패 장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군 교도소에서 긴 시간 동안 자신들의 죄를 뉘우쳐야 할 것이다. 물론 그곳의 밥맛은 꽤나 없을 테지만 해질 무렵 소진은 다시 연병장으로 나갔다. 노을이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은
별 2개를 금빛으로 물들였다. 그녀를 바라보는 병사들의 눈에는 더 이상 여자에 대한 편견이 없었다. 오직 존경하는 지휘관에 대한 신뢰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생각했다. 편견이란 얼마나 얄팍한 것인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던 자들은 파멸했고 진정한 실력을 보여준 자는 증명했다. 유리천장은 깨졌다. 아니, 그녀의 주먹이 산산조각 냈다. 소진은 훈련을 마친 병사들을 향해 섰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제23사단 이상무. 그녀의 짧고 굵은 독백이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진정한 강함은 소리치지 않는다. 그저 행동으로 보여줄 뿐이다. 오늘 밤도 이 부대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울 것이다. 에필로그 앤드 작가의 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며 무시하던 자들이 참교육을 당하는 모습,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였길 바랍니다. 진정한 힘은 계급장이나 성별, 겉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단단함과 실력, 그리고 사람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겉모습만 보고 남을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따끔한 일침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그리고 이소진 사단장의 다음 활약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강력하고 짜릿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 시원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